여러분, 생후 2달 된 아이면요. 정말로 이 품에요. 정말로 이 불면 날아갈까 해서 정말 안기에도 조심스럽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부모를 고발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생후 2개월의 아들을 둔 아빠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현재 29살인데요. 네. 이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지난 1월 18일 새벽 2시에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로 옵니다. 병원에 와서 봤더니 아이가 머리뼈가 골절이 되고 뇌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 숨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빠에게 경찰이 조사를 했죠. 네. 근데 경찰 조사에서 이 아빠는 아이를 실수로 싱크대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물론 아이를 싱크대에서 떨어뜨린 것만으로도 정말로 아이를 돌본 부주의로 비난받아 마땅한데 당시에는 일단 경찰도 일단 진술은 그렇게 하니까 아유 안타깝네요. 이 아이가 이 생후 2달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라고 생각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이 아이를 부검을 했는데요. 부검 결과가 수상했습니다. 아하. 아이의 부검 결과 아이가 갈비뼈가 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떨어뜨렸을 때 갈비뼈가 골절되지 않을 텐데 갈비뼈가 골절이 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조그만 아이의 온 몸에 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학대의 정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네. 32년간의 경찰 네.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유출을 해보면요. 네. 싱크대에서 아이를 부주의로 떨어뜨렸다는 거 100번 믿나 쳐요. 네, 네. 그런데 아이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아이의 상처를 보면 그 수사관들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네. 외력에 의해서 어떤 타력에 의해서 다친 거하고 아. 이 낙상사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머리뼈 골절이 온 세상에. 거는 낙상사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에 이제 그거는 올 수 있지만 갈비뼈 부분은 아이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생후 2개월 정도 된 아이들은 갈비뼈 같은 게 잘 부러지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예, 굉장히 유연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부검을 하면서 이게 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면 뭔가 묶었던지 네. 그 압박이 좀 셌던지 그게 네. 압박이 센 정도가 지속적으로 오래되면서 네. 뭐 이 골절이 왔던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뭔가 의심적인, 미심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이게 명확하게 이 부모의 행적에 대해서, 그날 행적에 대해서 뭔가를 밝혀내진 못했나 봐. 일단은 그래서 수사 기일이 됐겠죠. 이걸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검찰 조사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자백하기에 이르는데 아마 그 갈비뼈 부러진 부분 여기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머리 다친 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가 너무 울면서 잠을 자지 않아서 본인이 3차례 정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에 생후 2개월이면 요만할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를 이 성인 29살 먹은 남자가 때렸다면 네. 충분히 이 두개골 골절 나올 수 있죠. 예. 울며 잠을 안 잔다고 정말 생후 2개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품 안에 안을 때도 부모들이 조심스러워해요. 정말로 우리 아이 어디 다치지 않을까, 불면 날아갈까. 그런데 그 생후 2달 된 아들을 잠을 안 자고 운다고 3차례 때려요? 하지만 김호인 변호사님 이 말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뭐 변명을 했던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충동적 범행이라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에 없던 일회성에 그치는 정도의 범행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잔혹하고 상습적인 그 폭행이 계속 반복이 그래요? 됐습니다. 그 이 아이 아버지의 말과는 다르게 그 출산 이후에 12월 하순부터 1월 중순경까지 네. 아이가 울 때마다 이거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몸을 결박해서 수건을 이용해서 결박을 했고
나중에 부검 결과에서 드러난 이제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갈비뼈까지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 한마디 못하는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유연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이제 뼈가 그 잘 안 부러지거든요. 이런 얼마나 그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김동철 원장님, 이런 사람들이 부모입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사실 이렇게 학대를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절대로 낳아서도 안 되고 네. 사실 이게 뭐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뭐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건인데 부모의 심리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조건 애착의 심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낳았기 때문에 그 애착은 사실 혈족이면 누구나 뭐 앵커님께서도 알다시피 누구나 다 애착이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힘없고 약한 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게 사실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 심리도 없고 네. 그리고 정말 약하고 보호해줘야 될 아이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는 네. 이 두 가지가 사라져버린 본능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가 생후 2달이면 배가 고파 울건 열이 나서 울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다고 때려요? 근데 그 폭행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이 몸을 묶어요? 수건으로 결박해요? 최단비 변호사님, 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대체. 이유를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이유가 바로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빠와 엄마는 평소에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면서 게임 아이템을 채굴을 해요. 채굴을 하고 이 아이템을 팔아서 경제적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부모였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양육비가 들겠죠. 그러니까 네. 경제적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황에서 아이가 보채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아빠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 얘기가 본인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 작은 아이에게 원망을 돌리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아빠는 아이를 돌보면서 게임 아이템을 모으는데 아이를 돌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아이템을 덜 모으게 됐고 이 모든 게 아이 탓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모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라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가 보채니까 홧김에 아이를 이렇게 상해해서 치사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다는 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래요. 온라인 게임으로 컴퓨터 6대를 집에 놔뒀대요. 그런데 이 자체를 뭐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직업으로 할 수는 있으니까요.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 아이는 아이대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돌봐야죠. 아이 때문에 아이 돌보느라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발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아이 탓이라고요?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인간만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몹쓸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럼 네. 대체 엄마라는 사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기간 동안에 걸쳐서 됐는데 평소에는 남편이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당일날 아이가 숨지는 날에는 아마 이 엄마 되는 사람은 잠자고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를 구타해가지고 숨지게 할 때는 아마 목격하거나 현장에서 방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따지지 않겠지만 네. 그 이전에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거 형사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하. 아무리 그렇다고요. 저게 지금 말입니까? 폭행으로 사망할 때 정말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요. 당시 상황을 잘 묘사했어요. 잠이 옵니까? 김동철 원장 잠이 와요? 뭐 분명히 아이가 저렇게 구타를 당했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잠이 오지 분명히 않습니다. 아이는 상당히 울었을 거고요.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고스란히 있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엄마가 잠을 잤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더 깊게 아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실 뭐 게임을 했다.
자, 생계 유지와 사실 게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사실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과몰입을 해서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이제 저희들은 게임 중독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생계 유지에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생활고에 대한 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진짜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가혹한 행동을 했다는 그 자체는 부모로서의 하나도 진짜 뭐 가차 없는 그런 진짜 이건 저희들이 부모가 처벌을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이건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요, 김호인 변호사님, 마치 무슨 마약 같아요. 자기 아이가 생후 2달 된 아이가 보챈다고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마치 마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기 아이템 발굴하고 있어요. 채굴하고 있어요. 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발굴에 대해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용되는 아이템이 현금의 가치를 지닌다는 게 문제인데 이 왜 현금의 가치를 지니냐면 이 게임에 굉장히 그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구하기 어렵고 그 아이템을 얻으면 굉장히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치면 실제로 그 재물을 얻는 것처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정도를 넘어섰죠.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마약처럼 이제 네. 느껴졌을 거고 여기서 게임을 발굴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등한시할 정도니까 정말 큰 지탄을 받아야 될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아이 엄마는 그 시간에 쿨쿨, 정말 저는 더 격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만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아이 엄마도 책임에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지금 수사기관은 앞서서 김복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즉 상해 치사 당시에 엄마는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의 아동 학대에는 방조가 될 수 있을지라도 아동 학대 치사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분명히 학대 치사까지 갔을 경우면 굉장히 울었을 것이고요. 엄마인데 엄마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마는 진짜 아이가 울지 않고 바스락만 걸어도 자다가 깨거든요. 특히 2개월이면 3개월까지는 아이는 정말 자주 깨기 때문에 엄마가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요. 태어나서 2달밖에 못 살고 이런 부모와 함께 살다가 사망한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사실 이 아이는 생후 2달 된 아이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빛도 못 보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부모를 만나서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은 이들 부부라는 사람, 엄마 아빠라는 사람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아이가 2달을 밖에 살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묶여서 살았어요. 아우. 예, 묶여서 고통스러운 그 지그시 누르는 압박이에요. 지속되는 지그시 누르는 압박이 지속되다 보니까 갈비뼈 골절이 오는 세상에.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묶여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어린아이가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가 사망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뭐 그 안타까움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그러네요. 없겠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식을 뭐 낳기만 하면 부모인가요? 그러니까요. 낳기만 하면 짐승도 저 새끼 낳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는 건 고사하고 그 묶어놓고 그렇게 저 구타해서 사망하게 할 거면 왜 낳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법이 허용하는 한대치에서 최대한으로 저 강하게 처벌을 네. 해줘야 돼요. 정말로 이 시대가 이제는 앞으로 부모 자격증이라도 줘야 되는 시대가 온 걸까요?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을 겁니다. 사법부, 재판부도 눈물이 있다면요.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면 명명백백하게 단죄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